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취소하고 G7 정상회담에서 조기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이슈 때문인데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을 미국이 결정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어제보다 오늘 더 뚜렷해졌습니다. 세계는 전면전을 두려워하고 미국 대통령은 혼선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핵 협상을 이란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테헤란에서 모두 대피해야 한다는 반대의 상황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지원파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아메리카 포스트파로 분열됐습니다. 마가가 분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터커 칼슨과 서로를 비난하는 말싸움까지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을 농장과 식당, 호텔에서는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며칠이 안 돼서 다시 강경 단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이민세관 단속국에 해당 업계에서 이민 단속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을 표적 살해한 용의자 벤스 볼턴은 연방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화 민주 지도자들은 범행을 모두 비난하지만 비난 방식이나 후속 대응에서는 정치 싸움을 합니다. 미국 최대 변호사 협회인 미국 변호사협회가 특정 법률 회사를 탄압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자를 고용하거나 대리했거나 자신을 화나게 한 로펌에 여러 행정명령을 내려서 처벌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임했습니다. 백악관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조직이 효율적이라고 말했고 핵 전문가들은 불법이고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북미 최대 식품 기업 중 하나인 크래프트 하인즈가 2년 안에 모든 인공색소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이 미국에서 전통적인 TV 채널과 뉴스 웹사이트를 제치고 완전히 주요 뉴스 소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미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지금 아주 좋은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유튜브가 요 며칠 사이에 뭔가를 점검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방송을 계속 하겠고 지금 녹화도 제대로 되고 있는데 또 다른 화면에서 볼 때는 조금 느리죠. 어차피 오늘의 미국은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으니까 오디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비디오가 버벅거리더라도 오디오는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이 채팅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365일 오디오로만 방송이 되더라도 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방송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과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G7 정상회담에서 조기 귀국한 뉴스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닷새째입니다. 닷새째고 백악관에 복귀를 해서 아직은 지금 상황실에서 회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어제 보니까 이란 방송국에서 어떤 여성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인이죠. 여성 방송인이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폭격을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피를 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을 폭격하는 이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란도 이스라엘 민간 빌딩을 향해서 지금 공습을 하고 있고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게 날마다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공습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막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이란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약간 이스라엘과 거리를 뒀어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에 가깝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제 한 발언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가지고는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모호합니다.
이래서 세계가 지금 전면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온통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G7 정상회담을 단축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뭘 하는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하느냐, 참여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측면으로 지원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겠죠. G7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도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딱 중단하고 그 나라로 돌아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여러 명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 김정은과 회담하면서 뭔가 G7 회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박차고 나간 거죠. 이번에는 이런 이유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군사력, 미군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호르무즈 해협,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오일과 연관된 것들이 있는 중동에서의 문제, 이 문제로 G7 정상회담을 일단 50%밖에 못한 거잖아요. 어제 오늘인데 오늘 와버렸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합니다. 이란 쪽에. 내 말을 들어? 우리가 제시했었던 그 핵협상 있지? 그러면서도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민간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제일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이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계 지도자 몇 명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지도자가 결정을 할 때 아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받쳐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상을 할 수도 있어 받을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습을 멈추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없다. 핵협상을 할 수는 있다고 해요. 그러나 조건절을 붙였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그냥 휴전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이 이란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가는가 보다. 긍정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데 테헤란 전부 지금 다 탈출해라. 테헤란에서 전부 대피하라는 거잖아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인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마찬가지나 1,000만 명 됩니다. 1,000만 명들이 어디로 대피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살던 집을 이렇게 기억 삼아서 또 기록 삼아서 사진을 찍어준답니다. 아주 이란의 전형적인 그 집의 모양이잖아요. 저 거울에 보니까 집에 머물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그리고 여기서 어디를 간들 어디로 대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 탈출하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다 짐 싸가지고 갔다가 뭐 다시 돌아와야지 되는데 돌아오는 길도 막막치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테이 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테헤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금방이면 갈 수 있는 곳을 14시간 걸쳐서 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테헤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건 이란이건 전부 완전히 파괴된 이런 곳에서 무엇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동안에 겪고 있는 그 문제거든요. 임신 중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외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거 완전히 뭐 이 정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그것이지만 눈물 없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말들이 협상을 할 것처럼 하면서 다 대피해라. 아주 불길하고 암울한 경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 1,000만 명이 있는 도시를 다 대피하라니. 로스앤젤레스에 400만 명이 있고 LA 카운티에 1,000만 명이 있어요. 갑자기 1,000만 명 다 어디로 나가라고 하면은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대피하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맹공격할 것이라는 걸, 주거지를.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란을 핵협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위협을 주는 거야?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악관과 국방부는 거의 동일하게 지금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군은 방어적인 태세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할 계획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어제와 오늘 똑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린다는 거죠. 외교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거나 세 번째는 미적지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거나 이 세 가지잖아요. 참전한다고 하는 이 두 번째는 한 3만 파운드 된다고 하더군요. 벙커버스터 폭탄.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도 않은. 그리고 그 폭탄을 실어 날아서 딱 그 포 뭐였죠? 그 지역으로 포르도라는 그 핵 우라늄 농축 시설을 타격하려면 또 거기에 운반체도 필요하죠. 그것도 역시 미국이 해줘야지 되니까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란을 간접 지원을 한다는 거야? 이게 참전이든 이란 간접 지원이든 또 중요한 건 미국 대통령은 지금 중동, 이스라엘, 이란 그쪽 사태만 보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국내적인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양다리 이렇게 슬쩍 걸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걸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매파와 공화당의 말하자면 마가에 아주 강경하게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지지하면서 뭔 소리야 린지 그레이엄처럼 이스라엘을 도와서 우리가 참전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마가인데도 터커 칼슨은 영 다른 말을 합니다.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아메리카 포스트가 아니고 왜 새로운 전쟁에 발을 담그느냐. 그러면 대통령직의 끝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그런 양쪽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부 만족을 시켜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선 터커 칼슨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자, 터커 칼슨이 그 스티브 배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기에 그 책사죠. 뭐 대통령을 만든 설계사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발을 잘못 들여가면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터커 칼슨은 전쟁에 끼어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포기해야지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터커 칼슨은요. 네, 그래서 이제 네탄야후를 어떻게 이 스티브 배넌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냐면요. 네탄야후는 전쟁의 굶주렸다. 전쟁의 굶주린 네탄야후와 그의 정부가 이 네탄야후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미군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끌려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의 얼굴에 그냥 그 가운데 손가락을 딱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터커 칼슨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터커 칼슨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터커 칼슨뿐만이 아니라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조지아주의 그 정치인입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완전히 개입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마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말하자면 터커 칼슨 편에 이렇게 그 서 있는 거예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자, 이렇게 볼 때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이제 올라왔네요. 오늘 확실히 조금 인터넷이 반응을 좀 잘 안 해주고 있네요. 저렇게 파란색 불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때는 이렇게 다정했었던 세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발을 디디면 이거는 그리고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은 마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 조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가인데 누구는 전쟁 이스라엘을 무조건 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쟁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곧 그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란도 잘 계산을 해야지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 다친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도 정상회담 취소됐고,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무슨 뭐 멕시코 대통령, 호주 총리 전부 회담하기로 약속 잡혀 있다가 다 아무것도 없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특히 더 좀 불편해진 것이고, 관세도 마찬가지고, 그 와중에도 어제 뭐 한 사람은 좀 이득을 봤어요.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빨리 회담을 했거든요. 빨리 회담을 해서 어제 뭔가 서로 무슨 뭐 협약 같은 것도 했고 해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만 같이 뭐 잠깐 기자들에게 뭐 질의응답에 답변도 했고 하는 그런 정도로 했을까? 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들려드렸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터커 칼슨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있는가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터커 칼슨 텔레비전 같은 거 좀 보고 뭐 좀 보고 배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과 터커 칼슨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거는 중요한 것이 마가가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마가의 분열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You're saying that you're complicit in the war. I don't know what Tucker Carlson is saying. Let him go get a television network and say it so that people listen. 네, 그냥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그 G7과 이란, 이스라엘 사태입니다. 네, 너무 널뛰게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세계 각국, 미국 증시 이런 거 보기 싫어서라도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거 보기 싫어서라도 중국이 확실한 G2가 돼야지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원래 G7에 러시아를 계속 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G7은 아니지만 G8까지 들어갔다가 서방 세계에서 다 거부를 한 이유는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그런 시각은 계속 있고, 근데 이제 G2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미국이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 내후 외환이네요. 맞죠? 내후 외환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말과 충동적 생각으로 인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뭐 우리가 뭐 바라지도 않고 바래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래야지 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워낙에 이스라엘과 가깝게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얘기가 맞아요. 오늘 어떤 매체가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 저는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지? 나중에 누구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민 이슈에 대해서도 그래요. 정말 그 이민 이슈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면서 글쎄요,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이 주말에 목요일경이었을 겁니다.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농업계에 너무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불법 체류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미국에서 그 사회적인 경제 구성원으로 일을 했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호텔, 식당, 농장은 이민 단속 급습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주말에 그런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급습했답니다. 지금 농업계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넘어서 어제부터는 아예 다시 돌아갔어요. 목요일 그 이전으로 돌아갔거든요. 며칠 안 돼서 강경 단속으로 돌아간 겁니다. 대통령이 호텔업계라든가 식당업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좀 단속 심하게 하지 말아라는데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 얘기 안 들어도 압니다. 그 업계 사람들 얘기 안 들어도 알아요. 농업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텔업계나 식당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힐튼 호텔 사장 말 들어야지 이게 운영하기 불법 체류자 없이 어렵다는 거 알겠습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강경하게 진압해라 하다가 완화해 하니까 이것 역시 이스라엘 이란 문제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강경파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아니 계속 킵고잉 해야지 그거를 왜 뒤로 물러서? 그러니까 역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측에서. 곧바로 분위기가 또 변했습니다. 어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니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요일 밤에 민주당 무슨 뭐 온갖 그 형용사 다 붙여서 그런 그 블루 스테이트에 블루 시리를 해라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다시 농장, 호텔, 레스토랑까지 단속 대상 해라 하고 이런 지시가 내려졌답니다. 물론 주말에도 그런 곳에서 느슨하게 해라 했는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속 지침이 바뀌고 또 사람들이 다 단속하러 온 사람들이 뭐를 쓰잖아요. 얼굴에 본인 신분을 감추고 영장도 없고 누구냐 하고 보여달라고 하면 볼 필요 없다고 하고 의회 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그리고 타고 오는 자동차는 전부 번호판도 없어요. 이런 단속이 이어질 때는 사람들이 공포, 지금까지 공포였어요. 공포였는데 공포에다가 이제는 혼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공포의 혼란이면은 지금 얼마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가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미국 노동자 그 연합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 중단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도 계속 단속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무어파크도 그렇고요. 농장지대 또 뭐 센트럴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민세관국의 단속이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장 근로자 연합회에서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정말 미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일을 잘하고 싶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미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캘리포니아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멈추고 이 사람들을 오히려 건전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했었을 때 같이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이런 길을 진지한 길을 만들어야지 된다. 그 밖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또 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민주당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국토안보부에서 우리는 직장 단속 계속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정책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있는데 원래 농림부 장관 전화를 받고 뭐 농장이나 호텔이나 식당은 단속하지 좀 그 대단한 단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서 화난 두 사람이 있답니다. 이 이민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알렉스 파디아 그 뭐 내치고 수갑 채우고 하는 그 사건에 있었던 바로 그 부서의 국토안보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설득에 따라서 또 입장을 바꾼 거죠. 역풍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물론요. 모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여론을 봅니다. 여론을 보지만 어떤 때 이 이민 단속 같은 것도 너무나 큰 줄기죠. 이스라엘 이란 이슈도 너무나 큰 철학적인 것이 담겨 있어야지 되는 국가의 비전이 담겨 있어야지 되는 지도자로서 아니면 국내 이슈에서 그런 것인데도 이게 이렇게 자주 변하면 그것도 정반대 방향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토요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았었는데 가수면서 뭐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좀 유명해지고 있죠.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네자가 이 다저스 경기 토요일에 가셨던 분들 계세요. 그 스테디움에서 미국 국가를 스페니쉬로 불렀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기로 영어로 하기로 했는데 이 젊은 가수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전에 영어로 부르라는 안내를 받았어도
스페인어를 선택을 한 겁니다. 요즘에 무슨 뭐 MIT에서의 졸업 연설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에 낸 연설문과 약간 다르게 프리 뭐 팔레스타인을 얘기한다던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그 영상 본인이 부르는 영상도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사실은 그게 더 조금 가슴이 벅차올랐었던 것 같은데 이 내자라는 젊은이로서는 내가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았다. 다시는 나는 이제 다저스 그 스테디움에서 나를 안 부를 거야. 어겼으니까 룰을.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다는 그 얘기 그리고 그 장면은 뭐 몇십 초 되지 않으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십 초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를 부르고 나서 기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게 몇 초 정도 있고 국가 부르는 몇 초 정도입니다. Okay, it's okay. We are going to do the song in English today, so I'm not sure if that wasn't or if that wasn't relayed.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울죠. 1945년 그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루즈벨트 때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스페인어 버전으로 내자가 올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다. My people을 위해서 바람이 젠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완전히 갈려요.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다저스 같은 그런 데가 정치에서 멀어져야지 뭐 이런 일이 있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친숙한 힘이 있는 그런 LA 다저스와 같은 그 조직체에서 로스앤젤레스니까 이건 침묵하면 안 된다. 누구는 침묵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KTLA 로컬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다저스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스포츠는 스포츠로 남아야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이렇게 영향력 있는 데서 문화적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젊은 그 인플루언서가 노래를 부를 때도 미국 국가를 부를 때도 내자가 부를 때도 야유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가 됐고요. 이것도 갈려졌죠. 또 하나 갈려진 것을 이번 섹션에 전해드리죠. 벤스 볼터,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이름까지 우리가 다 늘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미네소타주의 바로 미네소타주의 하원 의원 부부를 살해하고 상원 의원 부부를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있는 이 57살의 범인입니다. 뭐 어제 뭐 4개, 뭐 2개 살인 혐의, 2급 살인 의도적인, 그리고 2개 살인 미수, 그리고 또 연방 살인 혐의 같은 거, 그 밖에 뭐 총기 문제, 스토킹한 것도 그렇고 해서 결국은 이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네소타주는 사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 혐의로 기소돼야지만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인데 보니까 민주당에서 선출된 사람들 이름만 공격 목표로 한 45명 정도 적혀 있는 뭐 주소도 적혀 있고 그런 노트북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이것도 또 미국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 유타가 지역구인 마클리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고 한 의원이에요. 그 의원이 제가 그걸 보여드리지는 않겠어요. 소셜 미디어에 이 범인이 말하자면 이 무슨 뭐 항상 뭐 막시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시스트, 소셜리스트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공산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폭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니 좌파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우파를 공격을 해야지 왜 좌파를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의원 말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용의자의
타겟 목록에 들어있는 연방 상원의원이고 숨진 하원 의원과 너무 친해서 여자 의원이잖아요. 남편과 같이 숨진 그 전날도 저녁을 같이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그 에이미 클로바샤 의원이 마크 리라는 공화당 의원이 아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왜 저런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 사람 사진, 용의자 사진과 또 그 팀 월즈 미네소타의 주지사 사진까지도 나란히 놓고 뭐 온갖 뭐 음모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 이럴 때냐? 도대체 근거 없는 음모론 같은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고 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정신이 강건한 사람은 아닌 거죠. 이 57살의 용의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공산주의자라서 지네들이 이루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사람을 저렇게 총으로 쏘고 저는 아무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니 미국 너무 한심하다. 이 의원은 그런 그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의원에게 너무 한심하다. 아니 멜리사 호트먼이라는 하원 의원이 숨진 거예요. 올해 초까지 미네소타의 주 하원 의장을 한 남편과 같이. 그제가 아버지 날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 날에 아빠만 잃은 게 아니라 엄마까지 부모를 다 잃은 거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와중에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또다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두렵겠죠. 그런데 뭐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팀 월즈 주지사에게 전화를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지사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다. 난 전화 안 할 거야. 내가 왜 전화를 해야지 되지? 그 사람 아무것도 일 처리할 줄도 모르고 엉망진창인데 내가 나이스하게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서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미국이에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분열된 미국이. 해서 지금 뭐 경제도 경제지만 이러다가 뭐 미국이 평화롭게 산다는 그냥 원초적인 믿음 같은 것 있잖아요. 미국은 좋은 나라야. 그런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현실 생활에서 깎여가고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G7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 경제권 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포럼 약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니까 그렇게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네, 미국, 캐나다, 무슨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태리, 독일과 그리고 일본도 포함되고 일본 총리는 이번에 처음 가는 거죠.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G7 정상회담도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별로 큰 영향력을 이번에는 더하죠. 미칠 수가 없는 그냥 다 따로국밥이 좋을 수 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번영된 것 가운데 하나가 따로국밥처럼 놀고 생활하고 살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 따로국밥 막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질서를 어떤 강대국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번에 꼭 경제적으로 그 강대국 7개국이지만 경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젤렌스키와 뭐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좀 어떻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자, 지금 그래서 이제 분열은 악에서 나옵니다. 네, 그 말씀이 또 명언인 것 같기도 하네요. 수한 선생님. 자, 지금은 잠깐 몇 가지를 간추린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간추리 있지 않은 뉴스, 재미도 있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간추리 있는 뉴스는 제가 자료화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Big Beautiful 한 법안,
감세 지출안을 상원의 재무위원회에서 딱 그 초안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안을 내놨는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괜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위기만 하원과 어떻게 다르냐인데 무조건 상원에서 하원 것보다 다 좋게 해줬느냐? 뭐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원 안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채 한도는 하원에서는 4조 달러 했는데 여기는 상원은 높여줬어요. 5조 달러로. 그리고 메디케이드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하게 했어요. 하원보다. 물론 조건절이 또 다 다르지만 또 하나는 로컬이나 주정부에서 세금을 낸 그 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제외해 주는 것. 이거는 또 그 한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 최소한 2명이 반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2명만 더 반대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2명을 잘 설득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공화당 지도부가 설득을 시켜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원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조율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분위기만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거고요. 연방 판사가 국립보건원이요. 국립보건원이 소수인종과 성소수자 관련 건강 연구하는 거. 그 연구하던 것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그냥 컷해버렸어요. 10억 달러를. 그 결정은 무효다.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뭐 소수인종에 관한 거나 여성에 관한 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돈을 줄이는 것은 전부 근본적으로는 백인이 차별받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연방 판사는 이건 무효다, 불법이다 판결하면서 윌리엄 영 판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예산 삭감은 너무나 고의적으로 차별을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차별이다라고 판결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나의 의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당수의 보조금을 지금 지급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행정부에서 따를지 아니면 이유를 들어서 좀 연기하고 뒤로 빼볼지 아니면 깡그리 무시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판사 말씀드리니까 로스앤젤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로스앤젤레스는 오늘 항소법원에서 과연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주지사가 통제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는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하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주지사가 통제하게 한다고 판결이 나오면 이제 물러나는 거고. 근데 어제는 체포된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날씨도 더웠고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시위대가 위협을 받는다, 역효과가 있다도 있고 또 뭔가 하도 강하게 뭐 시위를 진압하고 하니까 뭐 좀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든 어제는 체포된 사람이 없다는 것.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캐런 베스 시장도 지금 통행금지를 처음에는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로 했다가 이거 위험해 안 돼 하면서 통행금지 시간을 8시부터 6시까지로 했잖아요. 다시 원래 상태로 밤 10시부터 6시까지로 교정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도 미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네요. 미국 인권단체요.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제일 유명하죠. NAA, 그 CP. 트럼프 대통령을 연례 회의 있죠. 초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을 이 중요한 연례 이벤트에 초대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역사가 116년 역사인데 처음이라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법보다 지금 이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보다 파시스트 전략을 더 신봉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그랬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생활 뉴스를 전해드리죠.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량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크래프트 하인즈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케첩이고 그리고 이제 치즈잖아요. 주황색 맛있는 치즈. 근데 이 젤리 있죠?
젤리도 여기서 만들거든요. 젤오인가요? 이름이? 네, 젤오. 또 여기서 만듭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그 색소를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쿨에이드도 이 회사죠. 그리고 머스타드 같은 거 뭐 너무너무 많아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거요. 뭐 여러분들 되게 다 있을걸요. 뭐 마요네즈 같은 것도 있고 등등 뭐 견과류도 있고 A1 소스 있죠? 예, 얼마 전에 그 교육부 장관 인공지능을 A1이라고 했었던 그 A1 소스도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그러니까 완전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뭐 영어 약자로 따서 FDC 색소를 완전히 천연 색소로 대체하거나 말하자면 좀 보라 색깔을 내고 싶어 제가 머리 헤나 할 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비트 컬러를 넣거든요. 비트 삶은 물을 넣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 다른 식으로 하겠다. 적절한 그 대체 색깔이 없을 경우에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케첩 있죠? 케첩에는 한 번도 이 크래프트 하인즈가 색소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이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FDC 색소라는 것은 꼭 먹는 것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또 의약품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다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안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제너럴 밀즈라든가 뭐 그런 무슨 다른 회사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미 크래프트 하인즈는 인공 색소를 쓰지 않는 식품이 90%랍니다. 나머지 10%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와서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전문가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색소를 쓰고 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화장품에 또 의약품에 그렇게 색소를 쓸 때는 그 색소를 허가해 줄 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조사 같은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거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막 금지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또 발맞춰서 금지를 하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까지 완전히 규제 천국이 될 수 있다. 이게 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섹션에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완전히 지금 소셜미디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요즘에 그 X에서 뉴스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엄청 많으실 거예요. 소셜미디어 뉴스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뉴스를 제일 많이 본답니다. 막 3시간이고 좋고 4시간도 좋고 많이 하고 있는 조 로건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전통적인 텔레비전, 케이블 뉴스 사이트를 제쳐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미국과 영국이 특히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로이터의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로이터 통신 소속이요. 미국 사람들 반도 넘네요. 54%가 페이스북 아니면 뭐 X, 지금 트위터, 유튜브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고, 그러면 54%가 그렇게 접하고 있대요. 근데 이건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50%는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48% 무슨 앱으로 본다. 이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이거 완전히 지금 전통적인 것보다 소셜미디어 쪽이 54%대 50%로 이게 완전히 뒤집힌 거잖아요. 조 로건 거를요, 이 팟캐스터 얼마나 많이 봤냐면 사람들이요, 지난주에 한 주일 동안 조 로건으로부터 미국 사람 인구의 22%, 거의 4분의 1이잖아요. 봤대요. 이건 뭐 조 로건 그 몇 시간을 다 봤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방송하고 나서 뭐 짧은 쇼츠 같은 것도 올리고 다른 데서 또 이걸 퍼다 나르고 하니까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언론사의 도전이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도 전통적인 매체보다 덜 신뢰를 한대요. 덜 신뢰를 하면서 왜 봐요? 불량식품에 마음이 끌리는 것, 혀가 끌리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도 전형적인 매체는 또 훈련받고 또 어느 정도 매너도 있고
이 정도의 룰을 지켜야지 돼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니까 까다롭잖아요. 이런 데 가서 그리고 이제 사전에 뭐 까다로운 질문 안 한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전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죠. 특히 전 세계에서 인기 영합주의 이것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고 뭐 좌편향보다는 우편향 그런 미디어가 더 많고요. 그 미디어에서 뉴스를 섭취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 있으면 좋아서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데서 일하고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허위를 너무 많이 퍼뜨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47% 정도 되거든요. 그 인플루언서도 정치인만큼이나 정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47%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하고 나서 굉장히 X에 젊은 남자들이 많이 갔죠. 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나 우파예요.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그 비율이 3배가 더 높아졌답니다. X예요. 참, 근데 뭐 X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팟캐스터 같은 유명한 무슨 뭐 조 로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지만 뭐 예를 들어 트레드 같은 뭐 요즘 트레드도 많이 하시던데 블루스카이라든가 뭐 마스토돈 뭐 이런 플랫폼은요 뭐 거의 뭐 2%도 안 됩니다. 그 점유율이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 뭐 트레드 뭐 별로 아직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틱톡이 제일 빠르죠. 제일 빨리 성장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뉴스도 요즘 틱톡에서 많이 봅니다. 17% 지난해보다 한 4%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뉴스도 젊은 사람들 25살 미만에서는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아니 뉴스가 투명하지 않다고 신뢰성, 정확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보는 건 왜 그래요? 오늘의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의 미국은 유튜브에서 하지만 다르죠? 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방송국들보다 훨씬 많이 와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미주에 있는 어느 방송국보다도 지금 많이 와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초라도 쉬고 진보와 보수는 민주주의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죠. 당연히. 그럼 이 뉴스부터 제가 전해드리겠어요. 진보와 보수도 당연히 있어야지 되고 의견이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여러 의견이 있어야지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백악관은 그게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 이 뉴스예요. 원자력 발전소 하면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가 됐는데 그 해고된 자체도 뚜렷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위원장이 이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를 해고했네 라고 뭔가 이제 불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정확하게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총 감독하는 초당적인 위원회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분이 크리스토퍼 헨슨이라는 분인데 위원장이 된 것은 2021년이고 위원장이 되기 전에 위원으로는 누가 임명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 했어요. 근데 본인이 임기 1기를 하고 쉬는 동안에 바이든이 이 사람을 트럼프가 이렇게 임명을 한 그 사람을 위원장으로 했잖아요. 이 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지도부가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조직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해고는 행정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독립기관에 대해서 이거 뭐 그 기관장을 해고하는 것을 독립기관이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자꾸만 되면 정말 연방준비제도 의장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자율 심의를 하는데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그 사람도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칠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핵 전문가들은 이거 불법이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원자력 발전소 기후변화에도 대처해야지 되고 전력 수요도 막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같은 거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것이 또 초당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위원장을 뭐 그 사람이 특별히 무슨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전례 없는 일로 이건 독립성도 한 기구의 훼손이 되는 것이고 핵 안전성에도 굉장히 위험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미국 변호사 협회가 어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를 했는데 미국에도 그 변호사도 변호사 협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으로만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오늘도 굉장히 이게 그 화면은 제가 뭐 유튜브에 연락을 해본다던가 케이블 텔레비전에 연락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디오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상관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협회에서 하는 얘기는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자를 고용을 한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을 대리해서 변호를 하는 법률사무소 지금까지 계속 행정명령을 내려서 엄청나게 힘들게 정부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변호사업 자체를 하는데 엄청난 그 장애를 줬죠. 그런 것이 이건 전례도 없고 법치주의에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입맛대로 그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에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는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어떤 사무실에는 벌을 주는 게 돼서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건 너무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니 대통령 화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거나 이런 회사는 완전히 처벌받아야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기가 몰아쳤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변호사 업계에.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하는 것 보면은 이미 4군데 회사가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을 해서 법률사무소가 3군데는 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소송에서 이기고 나도 너무 불안해서 변호사들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 로라고 그 2009년도에 블룸버그에서 만든 이런 그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알 수가 없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새로운 매체가 있어요. 리퍼블릭이라고. 그 매체에 미하일 쉐브추크라는 분이 딱 그 쓴 게 있는데 역사가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선언했던 그 종말인 시점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이 미하일 쉐브추크라는 분은 그 막 감금도 됐었고 연금도 됐었고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한 건 뭐 무너진다는 그런 종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최종 승리 단계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무슨 구소련의 그 같은 체제 이런 것들로부터 그런 이제 더 완성된 단계로서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게 또 이렇게 와보니까 나중에는 이 역사의 종말, 최종적인 단계가 그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니고 이것으로 이렇게 온 게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요즘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얼마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최종적인 승리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 승리 단계가 아니라 이 러시아의 이 영화 감독은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사회의 최대의 최종 형태로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 미국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진화할 것이 없다 했는데 이거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역사적인 대립이 없다고 아니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아. 요즘에 미국 시위하는 것 봐도 그렇고 군사 퍼레이드 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1990년대 초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야? 막 구소련 무너지기 직전이라든가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소련이 존재하던 그 시절로 점프하려고 한다. 어쩌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좋은 완성이라고? 아니야. 여기서 어쩌면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러시아의 영화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나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기가 최선이야. 완전히 완벽해 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분도 너무 행복해서 이게 완전히 완벽한 삶이야 라고 생각했지, 또 막 불편한 것들이 있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잖아요. 역사의 끝이라는 건 없다. 하기는 나중에 그 후쿠야마 자신도 현실에서도 이 자본주의가 돼서 이게 다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니까 문제가 나온다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모든 것은 어디까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근데 지금은 분명히 너무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나중에 올리는 것은 지금 괜찮아요. OBS에 녹화되는 것은 화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화면이 좀 버퍼링이 있었다면 나중에 올리는 것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오늘의 뉴스를 들으면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확한 보도, 품격 있는 언어. 야, 제이.